구독, 좋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우 교수님과 함께하는 경제수다. 새우에서 돌고래로 한국경제 도약사. 오늘은 그 13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그 군인 전두환과 자유주의자 김재익이라는 사람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어떠한 혁명적인 변모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시절 대한민국은 뭐라 할까요? 뭐 로켓처럼 뭐 치솟아 올랐다고 할까요? 그런 시대를 맞아가지고 어떻게 한국이 세계의 선진국 대열로 올라갔는지 하는 이런 그 퍼즐을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김정우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군인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경제에 대해서 뭘 알았을까요? 글쎄요. 그냥 뭐 본인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는 알았을지 모르겠는데 경제라고 하는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는 알 리가 없죠. 그냥 박정희 대통령한테 들은 정도 그 정도 알고 있었겠죠. 박 대통령이 하는 대로. 이 전두환 대통령 그 회고록을 보니까 이 경제와 관련해서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나는 군인에서 그 월급을 타는데 자꾸 물가가 오르니까 월급 받아봐야 소용없더라. 그래서 이게 참 인플레라는 게 참 안 좋은 거구나. 이런 걸 절실하게 느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인플레를 내가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물가 안정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정도의 초고적인 상식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정책으로 입안을 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물가를 안정시키고 인플레를 진정시킬 수 있었을까?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전두환이라고 하는 그 군인들뿐만이 아니고요. 경제학자들조차도 1980년대의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했던 그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론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다 케인즈의 이론이었고 그 케인즈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돈을 써서 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 좀 올라도 괜찮아. 그리고 실업률을 잡기 위해서는 물가가 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플레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했겠네요. 뭐 그런 거죠. 필립스 커브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물가하고 실업률하고는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경제학자들도 가지고 있었고 그건 한국 경제학뿐만이 아니고 세계의 경제학이 그랬습니다. 한편은 저 소련의 사회주의 경제학 그쪽이고 또 다른 한편은 자유주의인데 그게 케인즈 경제학인 거고 그게 대세였던 거죠. 자, 이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우리 경제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알기 쉽게 이 레포트한 게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1987년에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막 끝나갈 때 이러한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인물이다. 그는 재임 기간 중에 성장, 물가, 국제 수지라는 경제 정책의 3대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했다.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한 마리 토끼도 제대로 못 잡아서 절절매는데 그는 동시에 3마리의 토끼를 잡은 것이다. 희한한 것은 이 같은 경이로운 업적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이처럼 인기 없는 대통령은 일찍이 없었다. 자, 이 성장과 물가, 국제 수지를 이걸 잡는다. 국제 수지를 흑자로 만들고 물가를 억제시키고 그러면서도 성장을 이루었다.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닌데. 보통 일이 아니고 저거는 그 국제 수지 같은 경우는 저거는 좀 운도 따랐지만은 그게 아니고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해요. 그렇죠. 국민들에게 이제 고통, 피와 땀과 눈물을 고통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려면 고통스러워야 돼. 그러니까 참어.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해요 이걸.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동안에 이 좌파
그 지도자들은 네. 열심히 퍼뒀잖아요. 네. 근데 뭐 그 반대로 네. 이제 아무것도 없어. 네. 국가에 기대지도 마. 예. 월급 올리지 마. 예. 물건값 올리지 마. 모든 거 다 동결. 추곡숨에 딱 요거까지만 해줄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예, 거기다가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예. 이제 외제품 그러니까 그동안은 예. 이 기업들도 그랬습니다. 예. 기업들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국영은행의 돈을 받아서 사업을 만들잖아요. 예. 그러고 나면 그 사업권을 보장을 받은 거예요. 예. 그 외제품 못 들어오게 막아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장을 이제 그 폐쇄하는 거구만요. 예, 국내 시장. 원래부터 보호를- 폐쇄가 돼 있었고, 예, 예, 예. 예, 원래부터 폐쇄가 돼 있는데 그 조금씩 열었는데 그거는 물건을 국산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 부품 이런 거는 수입을 허용을 했지만 예. 최종 제품은 허용을 안 했죠. 예. 예를 들어 뭐 자동차도 그렇고 예. 가전 제품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랬던 겁니다. 예. 사치품 이런 거는 말할 것도 말 없고. 것도 없지. 양담배 예. 아니, 그 양담배 피면 그건 범죄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코미디언 김희갑 씨가 양담배 피다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외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범죄 같은 거였어요. 아 그러면서 우리는 열심히 수출하잖아요. 예. 그 참 이율배반이죠. 예. 그런데 전두환 시절에 수입 자유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외제품 들여다 써도 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요 경천 동지할 일입니다. 양담배 펴도 괜찮아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부도덕한 일을 시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국민들의 인기가 없었던 이유가 있고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상한 일들만 한 거예요. 예. 거기다가 외제품 들어오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기업들도 죽겠다고 야단 법석이지. 예. 그러면 소비자들은 좋아지잖아요. 외제품을 쓸 수 있게 되고 값이 낮아지고 값이, 그러면. 그런데 그 소비자들도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이상하니까. 예. 외제품 쓰면 안 되잖아요. 저 매국노 아니야, 뭐 이제 그렇죠. 이렇게 됐겠죠. 매국노. 그러니까 예. 이제 국제적인 그 상황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한 건데 예. 그거 참 전두환 대통령의 인기가 없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만 골라서 했구만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전두환 머리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소위 말하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라고 네. 뭔가 이제 그 수석거리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아주 특이한 경제 관료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게 이제 김재익이라고 김재익이라고 하는 김재익인데, 사람인 거예요. 예. 정말 특이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 그 김재익이라는 사람 이야기하기 이전에 네. 사실 그 당시 우리가 1980년 무렵에 네. 이 우리 눈앞에 닥친 이 끔찍한 현실, 네. 이런 현실 속에서 출발한 이 50 정부가 네. 우선 먼저 이제 그 물가가 막 30% 40%씩 막 그 제 2차 석유 위기로 인해서 예, 그다음에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그 대화 주제로 했듯이 네. 지금 나라가 이제 그 국제 수지가 완전히 빵꾸가 나가지고 네. 부도나기 일보 직전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수출은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는 1980년에 냉해가 닥쳐가지고 네. 뭐 쌀 그랬군요. 생산량이 막 폭락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그 먹고 살 주식이 떨어지니까 네. 이거 뭐 굴량미를 풀어야 되나 네. 뭐 이런 그 정도까지였군요. 예. 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네. 79년도인가에 그 미국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네. 그 화산재가 퍼지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냉해가 닥쳤단 말이에요. 그랬군요. 예. 거기다가 석유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데 석유를 구하지를 못하는 그렇죠. 예, 이런 네. 상황에서 그 미국 편들은 한국에다가는 석유 안 주겠다고 안 주겠다. 그랬으니까 중동 국가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일 먼저 그러니까 김재익 박사 이전에 네. 내가 좀 경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초빙한 가정교사가 박봉환이라는 분인데 네. 예, 이분이 이제 79년 여름부터 그 당시 전두환 그 보안사령관이 네. 아니 대통령에게 뭘 보고를 해야 되겠는데 막 경제위가 나오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이제 경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그 장덕진 씨가 추천해줬다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이분이 이제 재무부 이재국장 출신이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중화학공업 기획단 부단장 출신이고, 네.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자유주의자의 전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재무부 사람이 그러기 쉽지 않은데. 예, 그러니까 참 이게 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기적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재무부 사람들이 더군다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큰 신임을 받은 정통 예. 경제 관료면은 중화공업기획단 저러면 저건 완전히 계획주의자. 계획경제주의자고 그다음에 재무부는 또 모피아라고 그래서 네. 그야말로 뭐 이 그 특이한 그 그렇죠. 집단에 속해 있었던 사람인데 예. 어떻게 이분이 자유주의적인 경제관을 참 가지고 특이하네요. 있었느냐. 예. 아주 확고한 안정론자였던 박봉환 씨가 네. 이분이 그 내가 가르쳐야 되는 학생이 네. 군인이니까 이 군인에 맞게 잘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경제란 뭐냐? 이게 인플레이션은 악이다. 물가를 네. 안정시켜야 된다. 인플레는 히틀러의 양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 군인이 딱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예. 했군요. 인플레는 공산주의보다 더 나쁜 놈이고 히틀러의 양아들이다. 레닌은 자본주의의 붕괴를 위해서 그 나라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했다. 예. 그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어이구 이게 뭐야. 예. 그런데 박봉환 씨가 이제 차관으로 들어가면서 네. 박봉환 씨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런 사람에게 지도를 받으십시오 하고 네. 추천을 한 게 김재익 씨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김재익과 전두환의 만남이 시작이 됐는데, 네. 예, 요분이 결국은 뭐 아웅산 그 네. 현장에서 이제 유명을 달리하시는 바람에 네. 예, 관료 생활을 오래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80년에 대통령 경제수석으로 임명돼서 81년, 82년, 83년 10월에 그 순국을 하셨으니까 예. 3년 정도.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전두환 통치 기간 내내 보면 그 기조가 계속 계속 유지가 갔죠?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전 신기해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이 네. 사람이 네. 저거 그냥 뭐 또 다른 사람이어 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네. 뭐 우리 그 성장을 해야 됩니다. 뭐 이랬으면 또 휙 바뀔 것 같은데 7년 내내 그러니까. 이 김재익 씨가 만들어 놓은 이 소위 말하는 이 안정기조 예. 이거를 7년을 계속했단 말이죠. 신기하죠. 예. 그거 참. 어떻게 보세요? 이 특히 이제 김재익 씨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자유주의 경제학 그러면은 시카고를 이야기하는데 예. 이분은 뭐 정통 경제 학자도 아니고 이분이 스탠포드 경제학 박사이긴 한데요. 예. 이분이 전공은 계량 경제학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예. 계량 경제학은 수학이자 통계학이에요. 예. 예. 그래서 계량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큰 그랜드 스티어리 큰 이론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측정하는 일. 예.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부터 학교 다닐 때도 수학을 좋아한 분이더라고요. 뭐 수학도 좋아하고 예. 그 뭐 기계도 좋아하고 예, 이공계 쪽을 예. 그쪽을 좋아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런 그 정치학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경제로 경제학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수학 전공인 셈이에요. 경제학에서도. 이분이 정치학과를 공부하고 네. 한국은행으로 들어가서 네. 이제 그렇죠. 한국은행 수석 입학 예. 수석 그 입학이 아니지. 그래가지고 저 한국은행에 들어가서 네. 그 하와이로 유학을 가서 경제학을 공부한 그렇죠. 좀 예. 특이한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분이 이제 수석으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예. 그 한국은행 조사부라고 하는 데에 있었는데 그 당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조사부 들어갔죠. 예, 조사부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경제 연구소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큰 그림을 아주 학문적인 수준에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데가 한국은행 조사부였던 거예요. 예, 전체가 어떻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정밀하게 그림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죠.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유학을 갔고 그래서 스탠포드에서 그 전공은 그런 계량 경제학을 했는데 신기하게 이분이 거기서 미제스라는 사람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건 그 과목을 들은 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그런 과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미세스라고 하는 사람, 이분이 좋아했던 미세스라고 하는 이 학자는요. 학계에서도 좀 왕따였어요. 너무 고집이 세고 그러니까 너무 교조주의적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시장 경제를 설파하는 경제학자들이 미국에서도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했고 그다음에 하이에크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했고 또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에 좀 있었고 그 정도 수준이었지 나머지는 다 케인즈주의였던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정부는 손 떼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정부는 손 떼고 시장에다 맡겨라. 네, 그냥 웬만하면 손대지 마라. 그리고 미세스는 어느 정도였냐면 중앙은행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하는데 근본이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이네요. 예, 그러니까 뭐 정부가 무슨 통화 관리를 한다고 그런 거 해봐야 뻔해. 그거는 분명히 인플레 만들어내. 그러니까 금하고 돈 화폐하고 교환 비율을 딱 정해서 그리고 끝. 금의 양만큼만 돈을 찍어내서 그걸 가지고 쓰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야, 그런데 참 그 특이하게 이 김재익이라는 사람이 스탠포드에서 공부를 하면서 전혀 엉뚱하게 따로 공부를 한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주 경제학에서도 2단아였는데 그 자유주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꽤 존경을 받는 사람. 하지만 너무 고집불통이고 일종의 이제 그루나 마찬가지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 경제학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밀턴 프리드만이거든요. 프리드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정말 설득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미세스가 프리드만류의 이 경제학자 시카고 대학 경제학자들을 가지고 이 사회주의 무리들 이놈들 정말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이유가 뭐냐? 이유가 너희들 돈 가지고 말이야 돈을 뭐 관리를 해? 인간이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 해봐야 뻔하잖아. 그거 인플레나 만들어내고 뭐 그런. 참. 그러니까 이 김재익 박사가 이 미제스라는 사람하고 그 뭐 직접 만난 적은 없겠지만 책으로 공부를 한 거죠. 공부를 하면서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주의 경제학의 일종의 이제 이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전두환 대통령에게 그대로 이제 이 전달을 한 주입을 시킨.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기 이전부터도 사실은 미세스의 책,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라고 하는 뭐 그런 책들 이런 거를 카피를 복사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나눠줬다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이 미제스가 이 얘기한 몇 가지 핵심을 이렇게 정리한 그 자료가 있어서 제가 여기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유재산을 철폐하면 시장이 사라진다. 시장이 없으면 가격도 없다. 가격이 없으면 낭비와 교유를 막을 수 없다. 사회주의 운동이 승리해도 사회주의 사회질서가 유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1950년대부터 소련은 망한다 그랬어요. 소련은 붕괴된다. 저거는 존재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지만 그 자체의 모순 때문에 오래 갈 수 없다. 반드시 망한다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경제 계산 논쟁이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는
각자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슨 일을 하고 뭘 생산해야 되는지를 계획 당국이 다 이제 계획을 해서 지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제 규모가 아주 작을 때는 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집안 경제처럼 그 하면 정도. 되니까. 네. 예. 근데 이게 좀 늘어나서 커지면 네. 그걸 어떻게 다 계획을 인간이 세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누가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예.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걸 어떻게 다 아냐. 그걸 네. 다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그 이 지적 오만이 네. 결국 실패를 부르는 네. 핵심 요인이죠. 네.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 김재익 박사의 그 구루가 미제스니까 네. 미제스는 뭐 이 사회주의적 경제, 네. 계획 경제 이런 건 안 된다. 네. 그러면 모든 거 다 자유화하고 네. 시장 다 열고 그렇죠. 글로벌 경쟁하고 예. 그런 그 이 세상으로 한국을 나가도록 만드는 네. 그 원동력은 미제스의 이론을 김재익을 통해서 전두환에게 전달돼서 전두환이 이거 네. 이렇게 해. 예. 그게 이제 개방화, 안정화 예.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정말 신기한 게 그거는 관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을 텐데 네. 예를 들어 수입 자유화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항이 뭐 어마어마하죠. 예를 들어 삼성, LG, 현대 뭐 모든 기업들이 다 나서서 저항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네. 그때 저기 영화 외국 영화 스크린 코드를 그렇죠. 풀었다고 네. 극장에다 뱀 풀어놓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제 농산물도 그렇잖아요. 뭐 네. 쌀을 개방하지는 않았지만 바나나 수입 개방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럼 농민단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그 저항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일개 경제 수석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저항이 아니에요. 그 KDI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네. 거기 양수길 박사가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이 그 개방론의 핵심 전도사가 돼서 네. 여기저기 가서 이제 우리 모두 시장을 열어야 된다. 네. 그 농수축산물도 다 열어야 된다. 네. 그랬는데 거기에 이 그 축산업자들이 와가지고 네. 소 분뇨를 비닐에 담아가지고 와서 그렇죠. 그 막 집어 던지고 막 그 소똥 테러를 당한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파격적인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 지난 20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 치하에서 익숙해져 온 경제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민간 기업들이 그걸 집행을 한다. 예. 하지만 그 계획 세워놓은 거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준다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무너뜨린 그걸 거네. 무너뜨리는 겁니다. 김재익이. 그러니까 그 기존의 기업들, 기존의 뭐 그거는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 농민, 뭐 상공업자들 모두 다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거는 김재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그럼 누가 그거를 감당했냐? 전두환하고 군부 정권이 감당을 한 거예요. 감히 못 덤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슬이 시퍼러니까 괜히 덤비면 죽겠구나 뭐 이런. 네, 너무 서슬이 시퍼러니까 그래서 또 인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의 정치적 인기와 네, 이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그 제도적 장치와 바꾼 셈이 됐네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본인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그랬던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 임기가 끝나면 나는 이런 일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경제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네. 이 사람들이 내가 힘 빠지면 나를 십자가에 갖다가 못 박겠구나 이런 정도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하지 있죠. 않았을까. 네.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네. 한 내용이 이제는 이해가 되네요. 이 같은 경이로운 업적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들에게 이처럼 인기 없는 대통령은 일찍이 없었다는 점이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미제스 얘기를 조금만 더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 미제스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극도로 혐오를 했고 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한 확고한 신념론자였다. 예. 따라서 인플레를 억제하는 것을 핵심 철학으로 삼은 사람이 미제스고 네. 그 미제스의 직계 제자가 뭐 가르침을 네. 받은 제자는 아니고 어쨌든 그게 김재익이고 김재익의 한국에서의 사도인 거죠. 그렇죠. 제자가 전두환이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은 미제스는 예. 인플레를 잡겠다는 소리도 안 하는 거고요. 그냥 돈에서 정부가 손을 떼라 이 정도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가는 잡힌다. 예. 왜? 정부가 돈 가지고 장난을 못 하니까. 예. 물가가 자꾸 오르는 이유는 예. 돈을 정부가 자꾸 찍어서 그러는 건데 찍지 마라. 찍지 마라 정부가. 네. 그냥 금하고 그냥 교환 비율만 해서 그냥 그야말로 인쇄만 해라 이거였죠. 네. 진짜. 그 정도였는데 뭐 김재익 박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 굉장한 충실한 사도였었죠. 그래서 이분이 금융자유화라고 하는 것도 합니다. 은행 민영화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그 산업공상의 질서는 아주 싫어했고 상공업이 중요하다는 그 원칙은 분명히 했지만 그런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금융을 국가가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원칙도 또한 분명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금융 자유화는 박정희 시절에 완전히 후퇴를 했죠. 정부가 국영화했습니다. 국유화를 했으니까. 예, 국유화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때 민영화를 민영화된 했죠. 그 은행들을 박정희 정부는 처음부터 국영은행으로 만들어 버린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국영은행을 통해서 경제개발 계획을 집행을 했던 겁니다. 이 계획대로 하는 기업들은 싸게 이제 인센티브를 저리 자금을 지원을 해준 거죠. 원래 계획된 대로 수출 많이 해. 그러면 이제 연말에 네. 수출 많이 한 순서대로 1등부터 100등까지 매겨서 1등한테는 제일 싼 이자 주고 뭐 이런 이 인센티브를 줬으니까. 그랬었죠. 그리고 수출액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이제 종합무역상사라고 하는 거로 지정을 해서 또 특혜를 주고 뭐 그런 국영은행을 통해서 경제개발 계획을 집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 김재익 수석은 이거 아니다. 더 이상 이거는 안 돼. 그래서 그 은행 민영화를 하게 되는 거고요. 더욱더 파격적인 것은 은행 설립 자유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진짜.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미은행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한미은행이면 저기 미국 자본하고 합작을 해서 미국 자본하고 합자본해서 신한은행도 그럼 그때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제일교포 자금. 이희건 씨, 그런 분들이 와서 제일교포 자금, 오사카 상인들 자금을 가지고 여기서 은행을 만들잖아요. 이거는요 정말 경천 동지할 일이었어요. 네. 근데 그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그 금융계 모든 금융계 사람들이 다 반대했겠죠. 저 뭐 알지도 못하는 게 뭐 이렇게 나왔겠죠. 그리고 그 돈을 받아 쓰는 기업들도 얼마나 반대를 했겠어요. 지금까지는 저리 자금 받아 썼는데 이제 시장 금리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저항이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미제스의 이 말이 저는 참 와닿는 게 이 정말 천하의 원칙주의자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일종의 이제 왕따 이렇게 되지 뭐 갈라파고스 같은 존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읽어봐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분의 사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왜 밀턴 프리드만이나 프리드리 하이액 같은 사람을 사회주의자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는지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 방법론 자체를. 근데 아무튼 정말 고집불통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칙을 세우고 자유주의자는 굽히지 않는다. 타협하는 자는 자유주의자가 아니다. 자유주의자는 그 누구보다 사상적으로 단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이런 걸 보고
김재익한테 배운 그 원칙을 7년 내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네, 응? 그랬던 것 같아요. 미래를 희생시켜 현재를 극복하려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네. 이거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다가 꼭 해야 될 얘기 같네요. 이건.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